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제 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뉴스보다는 사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그런 악재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은 오늘장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업부 사연관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딱 3시가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군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야 이전에도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네. 그동안은 용병이라던가 뭐 맞아요. 군인 이렇게 제한되게 전쟁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어제 이제 나왔을 때 저희가 마감을 또 하고 있었는데 참 타이밍도 이제 얄밉게냈다라고 네.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연준 쪽에서 또 75bp 인상한 이후에 점도표의 또 향상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의 군 동원령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양상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게 장기화돼 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끌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단기간에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세에 좀 몰리는 분위기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단 명목상으로는 서방의 러시아 통합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유사시에는 강력 대응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분 동원령 발표 후에 러시아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푸틴 위해서 죽을 필요 있나? 절대적으로 총알바지가 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국가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러시아를 이탈하려는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항공편이 전부 다 매진이라고 그런 소식들이 지금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저도 그래 봤더니 주변 국가, 특히나 튀르키예로 출발하는 그 항공표가 지금 400만 원까지 뛰어오른 상태인데도 한 3, 4일 정도는 갈 수 없는 매진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러시아 내에서, 이건 또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러시아 내에서 반대파들이 자꾸 이제 목소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 자국 내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라던가 무언가 좀 불확실성이 생기면 이거는 오히려 전국을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봤을 때는 호재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반대 세력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그동안 독재해왔던 푸틴이 아마 이걸 가만히 두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압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애초에 싹을 자른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좀 미미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사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시장 하락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러나 저러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러시아발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무언가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사료 비료 그리고 이와 함께 방산 또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러우 전쟁 테마로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장 이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기대되는 업종들 해가지고 천연가스라던가 사료, 농업 쪽도 같이 움직였고요. 거기다 이제 배운송을 통한 LNG 공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주들이 또 최근에는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대체에너지원으로 석탄 이런 쪽 자원 개발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피해 업종은 음식료 쪽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이제 곡물가 상승 부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원가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최종 전가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시장 보면서 드렸던 말씀이 외국인들이 지수 빠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500억 정도 파는 걸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370억 정도 팔고 있네요. 그중에서 전기전자를 800억 이상 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시장이 강했을 때, 약했을 때 올라갔었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태조 이방원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2차 전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조선 쪽 움직이고 있고 태양광의 풍력 전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최근 들어서 4차 산업 관련된 로봇주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숲보다 나무를 보는 전략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막연하게 정말로 기대만 받는다, 아니면 정말로 피해만 받는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일단 큰 틀에서 어떤 섹터들이 시장이 약할 때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한 레버리지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고 네. 천연가스 인버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참 이 천연가스주들은 분명 러우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가격이 더 오를 법도 한데 왜 오늘 장은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건지, 에너지와 도시가스,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복잡한 또 투자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투자 의견으로는? 글쎄요. 일단은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조금 기상, 이변, 기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이런 쪽들은 평균 기온이 47도까지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네. 겨울은 또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정말 혹한이 이제는 정말 그냥 일상화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관 잠가서 유럽 쪽은 정말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원에 대해서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위 쪽에 시총 하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GSE라던가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테마성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트레이딩에 조금 능통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좀 삼천리 이런 쪽들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1,177억 나왔어요. 거의 상반기에만 1,2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주가도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시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일반적인 테마주와는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신규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2분기에는 살짝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런 삼천리라던가 서울가스 이런 쪽들은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로 보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성향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는 것과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전략 이런 쪽들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료 비료 쪽을 한번 볼게요. 네. 이 러우 전쟁과 함께 곡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공부를 하고 인플레이션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료주와 비료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특히나 사료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비료, 효성 OMB도 오늘 장중에 14% 가깝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비료주나 사료주를 무조건 똑같이 봐서 또 안 된다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똑같이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떤 이런 시장 환경 대비해서 봤을 때는 테마로? 저는 좀 테마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료주 쪽에서 한일사료 상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정말로 20% 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주산업, 고려산업, KC피드 이런 종목들도 보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만큼 윗꼬리도 많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들을 막연하게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테마성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대신 오늘 사료 쪽이 더 강한 건 맞아요. 비료 쪽은 일단은 윗꼬리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에서도 달리면서 아마 종가상으로는 조금 더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일단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비료와 사료를 달리 봐야 되는 것은 맞으나 제가 봤을 때 이런 나오고 있는 러우 사태에 의한 이슈 때문에 한 번씩 급등락을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짧게 정말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손절선을 반드시 잡고 짧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마감에 사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료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료의 원료를 살 때 네. 이거를 지금 당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기간에 걸쳐서 산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는 거는 이전에 산 걸 가지고 네네. 판매를 하는 거다 본데 근데 요즘 달러가 많이 올라서 이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사료주들이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가격을 올리려고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던데 그럼 또 이건 또 러우 전쟁 테마 더하기 플러스 수익성과 연관된 문제로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료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글쎄요. 이런 효과들이 그럼에도. 정말로 크게 나올 만큼 이렇게 작은 시총을 가진 회사들이 그만한 규모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료주라던가 비료 이런 테마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견조했던 거 눌렸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적이라던가 모멘텀들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들의 선택폭이 많은데 굳이 이런 쪽들을 쳐다봐야 될까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죄송해요. 네. 계속 막 제 HTS에서 막 상승하는 종목으로 네. 사료주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 네. 보유 있는 게 아니라 네. 사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들썩들썩이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같은 이슈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실적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상승폭은 좀 제한된 네. 음식료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요거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업체별로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들 이런 것들의 원가가 너무 이제 급하게 상승했다가 잠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화면에 자료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소맥 가격 추이 보게 되면은 6월 한 중순 이후를 보게 되면은 거의 1,000달러까지 갔어요. 부시엘당. 1,000달러가 아니고 1,000센트입니다. 죄송합니다. 1,000센트, 부시엘당 1,000센트까지 갔던 게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 730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러우 사태 이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옥수수라던가 소맥 이런 쪽에서의 수확량 자체를 감소시켜버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변화, 기후 변화, 물론 지금에 와서 대처하고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하면서 지구를 지키자라고 전 세계가 공조해서 가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별로 정말 이 기업의 경쟁력이 있고 다른 기업들의 어떤 제품이라던가 대체제가 없는 기업들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 가격 전가가 되지 않으면서 원가 부담은 커졌는데 판매가는 그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소비자에게 원가의 상승분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CJ제일제당 이야기를 했는데 CJ제일제당이라던가 농심, 오리온 이런 아이들은 이미 판가 인상을 한 업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좀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또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사용자님한테 확답을 받아내기 너무 참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또 원가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하게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에요. 마치 월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CPI 지수를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예측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방어를 할 수 있겠다 정도의 어떤 논제를 놓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추가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또 전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보면서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완벽하게 실적 이렇게 나올 테니까 지금 주가는 PER로 몇이야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야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4번 정도 돌을 던졌는데 돌이 다 튕겨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산주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최근에 방산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셀 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쉬어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거든요. 고점 대비는 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방산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직도 재료는 좀 많이 남아있고 네. 오히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는 좀 제가 돌을 던지면은 어디 열립니까? 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에. 네. 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방산 수출, K방산의 위상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겁니다. 이미 선진국 쪽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무기는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수요로 인한 무기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기존의 강자들이죠. 미국이라던가 프랑스, 독일 이런 쪽들로 무기에 대해서 발주를 넣는데 대답이 없어요. 우리 이미 받아놓은 발주 많고 그냥 줄 서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은 병력들을 보냈기 때문에 자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허술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급한데 이런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데다가 가격, 가성비까지 좋고 그다음에 성능도 지금 입증을 받아서 선진국, 폴란드 이런 쪽들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세트로.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에 좀 하락 부분이 있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K2 전차를 1000대 정도를 종합적으로 수출을 할 텐데 연내 인도되는 1차 이행 계약의 물량은 10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0대 전부 확정된 물량이 맞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나갈 거고요. 결국 더 높아진 위상에서 2차, 3차 추가적인 계약들 될 거고요. 그 뒤로도 다른 나라들도 지금 무기에 대해서 한국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 눈이 많이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의 위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9월 7일부터 대부분의 방산주가 빠졌어요. 그때 수급창 각각의 업체들 열어놓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거 빼면서 떨어진 거냐 그거 아니었거든요. 기관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면서 일부 조정 줬고요. 그다음에 눌림목을 또 정확하게 주면서 오늘 종목들 다 좋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까지 전부 다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 어차피 저는 이거 다시 52주 신고가 내지 신고가 패턴으로 내년까지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점점 더 높아지는 위상에 걸맞는 프리미엄을 부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첨단 무기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뛰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아예 문이 막혀져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주포라던가 전차라던가 천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으로 기술력으로 인정받아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오늘 5개 정도 돌을 던졌는데 그중에 하나만 적중했거든요. 네.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테마를 본다면, 수혜주를 본다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방산입니까? 그 반사의 기대주 꼽아주시죠. 네, 반사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방산 꼽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종목은 현대로템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밸류상의 문제로 갔을 때는 LIG 넥스원이라는 또 종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종목은 내수 성장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사실상 한국 내에서는 무기의 수요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출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버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상 최대 수주 잔고예요. 반기 보고서상으로 8조 원을 상회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했었던 아랍에미리트 수주권은 인식이 안 된 금액이에요. 그럼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주 잔고 10조까지 쌓여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주 잔고가 이대로 있겠느냐. 나가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차곡차곡 곳간에 쌓여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높아진 프리미엄의 위상, 거기다가 수출까지 증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선진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환율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상의 문제로 LIG 넥스원은 현재가부터
한 8만 7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2만 5천 원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경신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찍을 때쯤 한번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또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또 눈에 띈다라고 해주셨고 맞아요. 이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현대 로템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우 전쟁에 따른 우리 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알아봤고요. 사연과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